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좀 심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8월달 잠정 실적 나오고 이제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이 기업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TNL이라는 종목이에요. TNL. I인지 O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한글 진짜 이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국어학자들 어떤 건 아이고 어떤 건 어이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방송할 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 아니 이게 한글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이 TNL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 얘네가 만드는 게 소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반창고 만드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붙이는 반창고인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 피부 얼굴에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여드름은 누구나 어렸을 때 생기잖아요. 청소년기에. 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 구렛나루 그 근처에 약간 뭐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거 막 짜내고 막 이랬는데 과거에는 여드름을 짜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 연고를 바르잖아요. 보통 피부과 같은 데서. 근데 이 연고에서 지금 이 붙이는 밴드, 패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 왜 그러냐면은 이 패치의 장점이 뭐냐면은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장시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연고 같은 거 바르면은 땀이라든지 혹은 세수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장시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나 저번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피부과 의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프랑스의 청소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여드름인데 여드름을 짰을 때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 피부 색소 침착, 즉 이제 기미 주근깨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문의가 가장 크대요, 그쪽이. 그래서 지금은 피부과에서 뭐 여드름이 됐던 어떤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이 패치를 붙여준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였어요, 이게. 이제 이런 트렌드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없다가 우리나라 K-뷰티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가정 상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소화제라든지 혹은 뭐 해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위 데일밴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지금 피부 트러블 패치가 가정 상비약 이 제품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에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카치 테이프, 뭐 포스터 잇 학생들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상비하는 그런 제품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 더구나 지금 TNL이 공급하고 있는 그 미국의 지금 아마존 글로벌 1위 지금 제품입니다. 그 이름이 마이티 패치예요. 이게 지금 이미 고유 명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 브랜드, 이 고유 명사화 되는 것들은요, 이거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데일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손이 뭐 엄지손가락이 약간 칼에 좀 비거나 그러면은 반창고 갖고 와. 반창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일밴드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고유 명사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얼굴 피부 트러블 패치라는 말. 자, 피부 트러블 패치, 여드름 패치 이런 말을 안 쓰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마이티 패치 있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게 지금 최초니까. 보통 최초의 제품이 그 제품명이 고유 명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것들이 제품명인데 이게 고유 명사가 되잖아요. 딱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딱풀 뭐 이런 것들은 이 최초잖아요. 이제 그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이 만약에 마이티 패치, 그러니까 TNL의 마이티 패치의 경쟁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유사 제품이 되어버립니다. 유사 제품, 가짜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적이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은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확실시됩니다. 그 부분 제가 뒤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TNL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TNL이 주가가 주차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한번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은 피크아웃 아니냐. 아마존에서 지금 2018년도부터 이제 아마존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최근까지 계속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아마존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1등이라는 좋은 타이틀이 있지만은 이걸 바꿔 얘기한다면은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피크 아웃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조정폭이 좀 컸죠. 근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형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가 이쪽 이제 거래처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로벌 40개국에 전 세계 40개국에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올해 1월 달에 2월 달에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게 될 것 같고 하반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다. 이제 거래처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미국에 있는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그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거는 마켓쉐어가 좀 작죠. 근데 이 글로벌 마켓 채널을 갖고 있는 C&D라는 회사가 그 히어로 코스메틱을 인수하면서 이게 지금 판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이 판이 미국에서 온라인 아마존에서 그냥 찔끔찔끔 팔렸던 제품이 전 세계에 이제 풀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주가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도 올랐어요. 조금이라도 일단 좀 관심권에서 일단 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이 단어를 이제 여드름 패치라고 이제 쉽게 제가 표현했는데 뭐 피부 트러블 패치라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쪽 패치 얼굴에 붙이는 조그만 손톱만 해요. 손톱만한 패치예요. 그래서 국내 1위 이게 글로벌 1위예요. 사실은 원래는 TNL이 국내에서는 이 창상 피복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패치 쪽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크게 이제 화상을 입거나 절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피부에서 막 진액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좀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바이오 패치 뭐 이런 쪽이었는데 국내 3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을 만나면서 얘네가 이제 아마존에다가 이거를 이제 올리면서 트러블 패치 1위가 되면서 국내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입니다. 사실상 경쟁사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국내 1위 미국 1위고 전 세계 1위예요. 사실은 지금 2018년도에 히어로 코스메틱이랑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히어로가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으로 가지고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작은 바늘 이쪽 패치. 이것은 뭐냐면은 눈가에 미세주름 그리고 팔자주름 이쪽에 이제 약물을 좀 주입하는 그런 쪽에 좀 이제 차세대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진율이 높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2022년도 9월 달에 글로벌 기업인 C&D 소비재 글로벌 기업입니다. 북미와 유럽 쪽에 마켓 채널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얘네가 이 지금 여드름 패치 사업을 위해서요 히어로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히어로는 지금 온라인 쪽밖에 채널이 없었는데 C&D는 오프라인 채널이 되게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판매 채널이 확대가 되면서 TNL한테 제2의 이제 성장을 보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C&D가 올해 2월 달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드름 패치를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시키겠다. 자기 채널, 전 세계에 깔려있는 자기 채널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진출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매출 비중 보시면 국내는 30%고요. 미국이 지금 56%예요. 전체 매출 비중에.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기타 국가가 굉장히 커지겠죠. 40여 개국에 진출한다고 하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은 뭐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드름 케어 시장은 이미 성장 이쪽 시장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서구권보다는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에서 육류 소비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제 기름진 식사죠. 육류 소비가 증가하니까 이게 여드름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진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쁠 건 없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보시면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이 피부 관리라는 검색어를 아마존에서 치게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이게 광고고요. 이걸 제외시키면은 지금 마이트 패치는 TNL 겁니다. 마이트 패치가 지금 1위에요. 아마존에서 피부 관리라는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 그럼 이번에 여드름 패치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1등, 2등, 3등이 모두 TNL 겁니다. 이게 마이트 패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마이트 패치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몇 개, 10개짜리, 36개짜리, 72개짜리.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올리브영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공급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TNL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국내 거, 이게 국내가 일단 K-뷰티, 그러니까 여드름 패치는 이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니모리도 있네요. 그쵸? 토니모리,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여드름 패치, 트러블 패치는 K-뷰티가 일단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일단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TNL이 갖고 있는 제품이 뭐 전체 중에서 뭐 절반 가까이를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C&D가 이제 히어로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의 채널이 이제 확대가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재무한정수 볼게요. 우수해요. 무차익 경영을 좀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16%밖에 안 됩니다. 유동 비율이 그냥 현금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재무한정성도 좋고요. 이제 연간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018년도가 히어로 코스메틱이 TNL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이제 TNL이 이제 히어로에다가 공급하고 아마존에다가 이제 팔기 시작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시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뭐지? 여드름 패치? 이게 뭐야? 얼굴에다가 뭔가 반창고를 붙인다? 이것들이 굉장히 생소했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에서는 인지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이 갑자기 확 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어떤 정체 구간 약간의 성장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성장은 아니죠. 그러다가 2021년도 폭발적 성장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초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고 2023년도가 실적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연평균 28%, 영업이익은 32%씩 성장을 했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C&D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또 제2의 고성장이 이제는 시작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드름 패치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제품이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이제 여드름 패치고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쓰이거나 이런 것들, 이런 폴리우레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도 피부에 쓰이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쪽이 성장하는 거 보세요. 매출 올라가는 거 보세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연평균 52%씩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회사, 이건 지금 아마존 쪽에서의 실적이고 이제는 오프라인 쪽 실적이 더 크게 이제 남아 있다는 얘기죠. 미국과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
C&D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제 40개국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큰 성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제품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미세 바늘 패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부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이 표피층이 뭐냐면 각질층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게 된다면은 각질에다가 바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마스크팩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효과가 좋겠지만은 앞에 각질층 위에다가 덮는 건데 마이크로 니들은 뭐냐면은 그 각질층을 뚫고 진피층에 곧바로 약물의 효과가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효 성분이 곧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효과가 더 좋고 또 이 제품이 지금 첫 출시를 했는데 이게 매출액이 1년 만에 122%가 증가할 정도로 보통 이게 신규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 매출액에서 한 1% 정도 차지할까 말까 하는데 혹은 기타 제품에 들어가거나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매출액 9%나 됐어요. 1년 만에. 이게 이미 소비자들한테 인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품이 이제 두 개더라고요. 보니까 눈가 주름 있잖아요. 미세 주름. 그쪽에다가 패치를 붙이는 게 있고 팔자 주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분별로 붙이는 건데 이게 고가예요. 예,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단은 호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화장품 쪽으로 많이 쓰이겠지만 향후는 이제 의료용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그 유럽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질환자들이 이거 매일 혹은 매주마다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패치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결국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것은 패치와 주사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용 쪽으로 일단 앞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 여력이 좀 높다. 뭐 다른 기타 제품들도 실적 성장이 좀 있고요. 자, 1분기 때는 실적이 부진했어요. 부진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1분기 때 매출액이 8%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19%가 떨어졌는데 좀 웃기네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게 3월 말까지 뭔가 이제 수출이 돼가지고 이제 매출로 찍혔어야 되는데 이게 4월로 연기가 된 겁니다. 수출 지연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 물류 문제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때 매출액이 이게 실적이 떨어진 만큼 이 실적은 2분기에 더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그러니까 이건 뭐 실적 부진이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류의 문제.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뭐 다른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여러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적이 왜 안 좋게 나왔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뭔가 물류에 있는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덴티움도 그랬습니다. 예. 나왔어야 될 실적이 안 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런 그 다음 분기로 이제 2월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매출을 보니까 네. 여드름 패치 쪽에서 이게 이제 전년 대비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수출이 좀 지연됐다는 게 이거하고 마이크로 니들 이 두 가지 핵심 제품들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2분기 때 이연 수요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또 그래요. 이것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주 잔고를 보시면 그런 건데 T&L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거래처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3개월 단위로 주문을 미리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때 3월 말에 거래처에다가 쫙 공문을 던진 뒤에 너희들이 앞으로 2분기 때는 얼마나 주문할 거니? 그 주문량 같은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공급 계약이 이제 나온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금액인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66%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주 잔고를 제가 2021년도부터 분기별로 갖고 왔는데 2023년도 1분기가 최대였는데 그거를 무려 66%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건 무조건 2분기 때 매출로 다 반영이 돼요. 3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1분기 때
이 주문량은 2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실적이 좋았을까요? 미리 한번 볼까요?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세청, 이제 안성시에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걸 안성시 그 관세청에서 데이터가 집계가 되는데, TNL 공장이 안성에 있어요. 근데 TNL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창산 피복제에 관련된 기업들도 안성에 좀 일부 있습니다만은 TNL이 안성시에서 창산 피복제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월달하고 5월달이거든요. 이게 53%가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TNL이 거의 점유율 70%니까 이쪽에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6월달 데이터는 없고 4월달, 5월달 데이터면은 이제 뭐 2분기 중에서 뭐 2개, 2개월짜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53%가 이제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TNL 실적도 뭐 증가했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 수주 잔고가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잡힌 겁니다. 해외 쪽 수주 잔고예요. 국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고, 요거를 한번 다른 걸로 볼게요. 제가 보시면은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지금 수주 잔고가 올라간 거 이거를 국내하고 해외하고 비교해보니까 빨간 색깔이 해외 수주 잔고예요. 폭발을 해버리고 있죠 지금 해외 쪽에서. 해외에서 주문량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면 업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업계 의견 볼게요. 2분기 때. 1분기 때 이거 나왔고 2분기 때. 매출액이 41%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3% 정도가 집계가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보세요. 장난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35%예요. 이거는 뭐 거의 아니 반창고를 만드는 기업이 무슨 바이오 기업처럼 이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건 미래 첨단 기술주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률 20% 이상도 아니고 30% 이상이면은 우리나라 상장기업 통틀어 가지고 영업이익률 30%대는 몇 개 없는데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제조에 들어가는 단가는 얼마 안 돼요. 사실상 이게 원단이죠, 원단. 원단이 거기에 그냥 기존에 있는 원단 같은 거 그냥 손톱, 새끼 손톱만큼 잘라가지고 하는 건데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죠. 왜냐? 그래도 팔리니까.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예? 원가 얼마 안 되는데도 비싸게 해도 팔려요. 내 피부가 소중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지금 분기 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2분기 때도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 전년 동기 대비 성장입니다. 3분기 때도 이게 전망치지만 27%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5%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분기 때는 지난해가 좀 4분기가 비용 많이 써가지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였는데 이번 한 25% 정도 될 거다. 4분기는 항상 그렇죠. 직원들 보너스 주고 그래서 비용 막 털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익률이 좀 4분기 때는 좀 안 좋아지는데 전년 대비 뭐 940%까지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이 모두 다 이제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고객사 거래처가 40개국에 진출. 근데 작년에는 일단은 미국 외에 유럽의 5개국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게 지난해 1월 달에 그렇게 발표했고 올해 2월 달에는 40개국.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거 주목해야 돼요.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피부에 뭐가 남은 여드름 같은 걸 짜거나 아니면 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연고를 발랐던 거에서 패치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피부를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에서 보호하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고 확산의 중심에는 TNL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한번 써본 사람들은 가정 상비 제품으로 상비약 같이 이걸 보유하고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TNL의 마이티 패치는 이제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델밴드처럼. 야 반창고 있어? 이게 아니라 야 델밴드 있어? 이것처럼. 야 피부 트러블 패치 있어? 이게 아니라 마이티 패치 있어? 이게 더 쉽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이 브랜드화가 돼버리면은 다른 경쟁 제품, 사실상 이게
기술적 장벽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사 제품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죠. 근데 이게 브랜드가 강력해져 버리면은 다른 제품들은 모두 유사 제품이 돼 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섭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분기 실적은 이렇다는 얘기고, 자, 작년 재작년에 아마존에서 1등 정도 하면 더 이상 가파른 성장률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알 사람 다 아니까. 그래서 피크 아웃이 제기가 됐는데 천만에 그건 어떡하지만 미국에서만, 온라인에서만 그랬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자, 미국 내 침투율을 좀 볼게요. 지금 미국 오프라인 쪽 매장을 좀 볼게요. CVS가 있고요, 타겟이 있고, 월마트, 울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쪽에 미국의 지점 수는 CVS가 무려 9,600개가 되고, 타겟은 1,900개, 월마트 4,700개, 울타는 그 1,40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CND라는 그 TNL하고 제휴 맺은 그 공급업체 있잖아요. 여기 CND 유통망, 여기 모두 입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유통망 중에서, CND 유통망 중에서 20% 미만밖에 안 돼요. 침투한 게. 예. 아직 전체 이 매장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성장 여력, 침투율이 확대될 여력이 충분하다. 20% 미만이니까. 이제 한 50%나 60% 정도가 돼야지 그다음부터 뭐 침투율이 좀 더 이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20%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침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가정만 이제 침투율을 좀 보니까 10%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이내.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증가를 하겠죠. 지금 보니까 미국 내 주요 지역, 도심지를 넘어서 지금 외곽 지역으로까지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유럽 진출 좀 현황 볼게요. 유럽은 지금 이게 미국에 진출했을 때도 한 2, 3년 정도 걸렸어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까지. 근데 유럽을 진출했는데 당장 실적이 나오진 않죠. 근데 이미 유럽에서도 지금 이 얼굴에다가 반창고 형태를 붙이는 패치가 이미 인지가 되고 있대요. 유럽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미국 아마존이나 또 아마존에 좀 영국 아마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미 올렸는데 마이티 패치가 지금 1등이에요. 영국에서도. 그래서 이미 온라인 쪽에서 이제 그게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어서 미국처럼 한 2, 3년 정도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한 1,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작년 이맘때, 작년에 유럽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반응이 올 때가 됐다. 유럽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40개국에 진출한다고 올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에 4개국에 이미 신규 진출을 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제 진출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올리브영도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온라인부터 먼저 진출을 했고요. 오프라인 진출은 이제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NL이 공급하고 있는 게 지금 올리브영 제품 쪽에서 케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쪽도 올리브영에서 지금 베스트 1위거든요. 그래서 요 케어 플러스는 이제 TNL이 공급하는 원단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까 CND가 그 하고 있는 마이티 패치가 됐던 케어 플러스가 됐던 뭐 둘 중에 뭐가 되더라도 상관없네요. 뒤에서 팔짱 끼고 웃는 애는 TNL이죠. 둘 중에 누가 1위가 되든 말든 뭐 상관없죠, 사실상. 다 자기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나중에 차세대 성장 산업이고,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년 전에 이제 이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당뇨병 이제 환자, 만성 질환자들 이제 주사 넣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패치로 형태로 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패치 형태로 해가지고 주사보다는 이제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소식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TNL 같은 경우는 영리하게
의료용으로 진행하면은 이게 진입장벽이 좀 높으니까 가볍게 지금 일단 이 화장품 쪽 이쪽 시장을 먼저 진출한 거죠. 주름 개선, 그러니까 미세주름, 눈가에 미세주름, 팔자주름, 그 입가주름 이런 쪽에 팩을 붙이는 형태, 그리고 미백.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이 바늘이기 때문에 미세한 플라스틱 바늘이에요. 그 전혀 못 느껴요. 이게 얼굴에다가 붙이면은 이게 바늘인지 뭐 따끔거리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각질층 정도는 뚫고 들어가지고 피부 진피층에 곧바로 약물이 전달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스크팩보다는 또 고부가 가치 제품이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기 쉽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죠. 마진율이 30%가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팔리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TNL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지금 국내선 동국제약을 통해 가지고 일단 런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것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의료용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사제가 이 패치 형태로 좀 변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유럽 쪽의 어떤 기업하고 제약회사하고 지금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주사제를 패치 형태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지금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최근에 지금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지금 이 연간 캐파가 80억 정도인데 2배 정도 올렸어요. 6월 달에.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반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증설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법적으로. 기업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건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실마리를 던져주는 게 있어요. 증설,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거. 기업은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맥시멈이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뭐 2교대 해가지고 좀 더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죠. 2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더 증가하니까. 증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암시하냐면은 거래처로부터 주문량이 앞으로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이 기업은 TNL 같은 경우는 소비재지만은 자기들이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유통 채널에 자기가 뿌리는 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OEM 기업이잖아요. OEM 기업 특성상 자기가 함부로 증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OEM 기업은 고객사의 주문량이 증가했을 때, 그리고 그 주문량이 증가된다는 것이 개런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증설을 하는 겁니다. 기업은 함부로 증설하면 큰일 나요. 이게 증설이 뭐냐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공장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증가하죠. 사람 더 뽑아야 되니까. 그쵸. 기계장치를 관리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공장은 돈 먹는 하마예요. 증설을 했는데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한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정확한 실적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지금 7월 달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생산 능력이 25%가 증설을 했어요. 정규 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물량이, 이게 공급 물량이 부족해하고, 그러니까 주문량이 증가해가지고 2교대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실제. 근데 지금 정규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뭐 매출 캐파가 1250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2교대 하면은 이게 총 한 2500억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산 능력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거래처로부터 주문량이 앞으로 더 증가한다는 얘기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연구에서 패치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어떤 이 관리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흐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앞으로 계속 되죠. 그리고 회사 쪽은 앞으로의 또 증설도 이미 대비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건물 층수를 좀 많이 올려놔가지고 앞으로 4개 라인 정도를 무리 없이 증설이 가능하다. 한 개 라인에 한 25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한 개 라인에. 4개 라인 정도면 특별히 공장 건설하지 않고 설비만 들여오면 가볍게
이게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고,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4개 라인이니까 뭐예요? 이 1,000억 원이잖아요. 1,000억 원에 대한 그 부분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은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건 미국 아마존 인터넷으로만 올라갔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국 오프라인 그리고 유럽의 오프라인 이러한 성장 속도를 띌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도 같이 올라가네요. 영업이익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매출액이 27%씩 오르고 영업이익은 38%씩 2차 전지 성장률보다 더 높네요.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 기업 이제부터 적정 주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EPS죠. 주당 순위. 이것이 결국은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올해 한 54%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요. 올해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이게 54%. 그 내년도 24%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9%. 그래서 연평균 35%의 성장이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성장이에요. 연평균 35%라는 게 이게 성장률이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번 올해 그 과거 코로나 이전의 10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2.7%였어요. 올해는 2.3%.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10배 이상이잖아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탑 클래스가 되는 거죠. 성장을 이끄는. 그쵸. 그러면 제가 상장 기업 통틀어 가지고 연평균 35%씩 성장하는 기업은요, 완전히 탑 클래스입니다. 이게 더구나 이 성장에 대해서 이게 불신 내지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소비재거든요. 소비재는 어떠한 트렌드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 추세가 계속 이어져요. 이게. 그리고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그 소비를 해봤는데 이거 좋으니까 한번 썼던 사람은 계속 쓰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는 이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좋으니까 이게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생산자하고는 달리.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성장률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좀 존재하겠죠. 이걸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TNL의 거래처가 전 세계 시장에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그 성장 속도를 대충 가늠했을 때 한 요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냐. 굉장히 높은 성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따져볼게요. 참 좀 아쉬운 게, 이 기업이 그동안 PR의 흐름이 한 높은 숫자가 한 18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더 높았지만 한 18 정도 평균적으로. 그쵸? 고점이 18인데 사실상 PR을 지금 이 적정 PR을 18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성장률이 35면요. 35면은 PR을 20% 할인된, 그러니까 35라는 이 성장률이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20%를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률의 20%를 할인한 가격으로 PR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8이 됩니다. 여기 28. 18이 아니라 28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8.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고성장이 일어날까? 이런 어떤 좀 믿기지 않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PR에 그냥 상단 정도로 그냥 18로 그냥 매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라든지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거다. 그러면 이게 PR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2차 전지 기업이나 혹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뭐가 됐던 미래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쪽이다. 그럼 성장률이 35 정도 되면은 PR은 28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28. 근데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니까 업계에서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쵸.
뭐 준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와장창 막 매수세가 몰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PR이 2024년도 추정되는 PR이 11.7이에요. 11.7이면 지금 주가가 54%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 성장도 있잖아요. 여기 2025년도. 올해 대비 한 24%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도도 성장하는 거죠. 자, 주가가 오르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실적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실적 성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배경을 조사해 보니 이거는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네. 우연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영속성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도 실적 성장을 한다는 부분이 개런티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저평가. 비싸면 안 돼요. 싸야 돼요. 싸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부합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이 마이티 패치가 퍼져나가고 이건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그 신뢰를 하시고, 야, 그렇게 된다면 올해 성장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도 성장할 거 아니냐. 2026년도가 왜 이렇게 확 올라간지 아세요? 유럽에 진출을 시작했는데 이게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그냥 미국처럼 확 증가하는 시기가 이게 한 3년이 걸렸어요. 미국은. 근데 유럽은 3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2년 정도만 되면 확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효과가 이제 2026년도에 폭발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성장률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반짝 성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영속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당분간은 물론 어느 정도 전 세계로 다 퍼지면 그게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고 지금 PR을 볼게요. PR이 좀 박스권에서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11.7 그리고 성장률 대비 3분의 1 가격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5%인데 성장률 대비 PR이 3분의 1 가격이에요. 완전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도 저평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당기순이익이 나왔을 때 시가총액을 얼마나 줬느냐. 낮게는 11, 높게는 뭐 18까지 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기업의 PR을 좀 실적 대비 혹은 과거에 히스토리컬 분석이라고 보통 합니다. 과거에 이제 PR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가지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평가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어떻게 주냐 한 요 정도 18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18, 19, 18, 17 이렇게 17 낮게 잡아도 45% 내년도는 더 높죠. 18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트에 있는 종목이고 저희는 39,000원에 샀어요. 39,775원. 호가 두 개를 잡아먹으면서 사가지고 뒤에 5원짜리가 붙었네요. 수익률 지금 현재 53%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 팔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번에 제가 이제 시장이 좀 요즘 오늘 주가 조정받고 좀 안 좋잖아요. 안 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39,000원에 샀다는 얘기는 근데 그 전에 이 기업을 39,000원이 아니고 옛날에 좋은 추억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도 투자자를 위해 여기 과거에 이제 TNL이라는 종목을 이제 2021년도부터 2023년도 매도했던 종목을 매매했던 TNL이 있습니다. 여기 72%의 수익률을 얻었어요. 일단은 34,000원에 사가지고 58,800원에 팔았고요. 이번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해서 39,000원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죠.
투자할 때 차트 보고 수급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못 번다고. 진짜 이게 진짜 좋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경우가 있다. 자, 38,000원에 사서 38,000원 이 정도에 사서 이 정도에 샀는데 이때 안 팔았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때 팔 걸.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74,000원까지 지금 역대 최고 고점을 찍었는데 주가 또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이때 팔 걸. 이렇게 후회할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차트를 보고 수급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저희는 뭘 본다? 기업 가치, 사업적 가치를 봐요. 이 가격에는 죽었다 깨나도 못 팔겠어요, 저는. 자존심 상해도 못 팔겠어요. 왜냐면 이 기업이 지금 적정 주가가 지금 93,000원, 이것도 싸고 내년도에는 11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껏 74,000원에 팔겠다고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후속 실적이 나오면은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그림자예요. 이건 몸통이 아닙니다. 주가는 실적이죠. 사업적 가치와 실적 가치.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이 그림자가 따라가는 거죠. 주가는 그림자입니다. 실적이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몸통은 이미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따라갈 차례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NL, 네,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